안녕하세요. 철학하는 로프공 철로입니다. 음, 온, 지금 제가 좀 깊게 파고드는 게 있는데, 이, 오늘은 음모론을 좀 얘기할 거예요. 음모론적 사고를 좀 제가 하거든요. 이 현상을 문제로 보고, 문제를 현상으로 보고, 이런 좀 바뀐 사고를 하고 있습니다. 이게 트럼프식 발상인데, 좀 영화 같은 얘기를 하겠습니다. 허무맹랑해서, 이게 저의 기우이길 바라는데, 허무맹랑한 얘기라도 한번 좀 들어봐 주십시오. 지금 제가 계속 생각하는 건, 일본의 이 숫자 귀족들이에요. 이 뭐 자본가들이라고 하죠. 저는 이게 숫자 귀족이라고 합니다. 자본가 하면 좀 평범하게 보이니까, 이 숫자 귀족, 이 거대한 자본을 가진 사람들은 이 나라마다 계속 그 나라의 경제 사정과 상관없이 부는 축적이 됩니다. 일단 대부분의 나라의 숫자 귀족, 특히나 미국이나 이런 우리 나라도 마찬가지고, 이 숫자 귀족들은 나라가 힘들어도 자기들은 부를 챙깁니다. 그러니까 나라가 자산이 폭락하고 경기 침체가 올 때 일단 그때 유동성을 현금화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. 제 음모론적 사고죠. 이게 현금화 했기 때문에 현금화를 유동성이란 빚을 이 서민들한테 떠넘기고 자기는 현금화 한다는 게 제 생각인데, 이 일본의 숫자 귀족들은 참 특이해요. 일본의 숫자 귀족들은 많은 시간 현금화를 안 했다고 봅니다. 그 증거로 하나가 이 버블 붕괴 전 이 보브스가 선정하는 세계 100대 부자들이 몇 명이었을까요? 그 100대 기업, 100대 기업은 100대 그 부자들이, 그 일본인이 40명 이상이었습니다. 그러니까 40%가 넘는 사람이 일본인이었다는 거죠, 부자가. 근데 이 버블 붕괴 후에 지금 현재 100대 부자가 몇 명일까요? 2명입니다. 2명. 이게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금 나라가 뭐 안 좋아서 돈이 없어서 그런 거 아니냐 얘기하실 텐데,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. 이 자본가들은 나라 경제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. 자기 부를 나라 안 좋을 때 부를 약간의 현금화 했기 때문에 그 부는 계속 유지된다고 보거든요. 근데 이게 갑자기 40명이었던 게 2명으로 준다? 말 그대로 나라 경제가 안 좋다 하더라도 한 15명에서 20명 정도는 이해가 갑니다. 근데 이게 이렇게 사라졌다? 계속 의심이 드는 겁니다. 그러면 이게 지금 숫자 귀족들은 이 유동성을 가지고 어디에 투자했을까? 물론 채권에도 투자하고 주식에도 투자하고 했겠죠. 국내 주식에도 투자하는 귀족도 있었을 겁니다. 근데 근본적으로 이 많은 기간 동안 일본의 주식이 오른 게 아니잖아요. 요 근래 주식이 오른 거지. 그전에는 그 많은 유동성을 풀었을 때 아마 해외 자본에 투자했을 겁니다. 해외 자산에. 그러면 채권이나 주식이었겠죠. 근데
이 사람들이 지금 현금화를 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듭니다. 현금화를 하지 않았다. 그래서 2024년에 엔캐리 청산이라는 얘기가 나왔었죠. 아마 이 권력층이나 이 한국의 숫자 귀족들도 그것을 아마 좀 알고 있을 거예요. 그래서 엔캐리 청산이라는 말도 나오는 거죠. 알고 있어요. 일본이 뭔가 있다. 그래서 지금 제가 두려운 게, 저번에도 음모론적인 얘기를 했었는데 2028년이 여러 가지로 일본이 뭔가 일을 저지르려고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. 그 신호로 이제 지금 일본의 금리가 이제 오르고 있죠. 생각보다 가파르게 오르고 있습니다. 지금 1%대죠. 그 1%대까지 올라오는 게 기간이 되게 짧습니다. 이 30년 동안 밑바닥을 기어오던 게 단 2년 만인가 1%까지 올랐어요. 그리고 1%까지 올라오는 이 신호가, 저는 이 유동성을 이 숫자 귀족들과 정권이 만드는 신호라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금리가 오르기 시작하면 어느 시점에 자산이 같이 올라버리죠. 이 자산이 올라버린 그 고점을 이 금리란 신호로 이 현금화 한다고 생각하는데, 이게 어떤 음모론까지 가느냐면 2028년이 이게 트럼프 대선하고 연관이 있어요. 2028년 11월이 미국의 대선이거든요. 근데 이게 트럼프가 물론 뭐 지금 지지율이 많이 높다면 그런 신경을 안 쓸 텐데, 트럼프가 트럼프 2기 때 들어서서 이상한 행보를 합니다. 자신을 교황으로 만들고 교황의 그림을 매칭시키고 자신을 왕이라고 칭하기도 하고, 점점 이상한 행동을 합니다. 그리고 대놓고 이 자식이나 자기도 그렇지만 대놓고 돈을 끌어모아요. 이게 언젠가는 자기가 만약에 힘을 잃으면 감옥에 갈 걸 알 텐데 이거를 대놓고 한단 말이에요. 이게 왠지 느낌이 윤석열 향이 나요. 뭔가 생각이 있지 않을까? 근데 2028년이 이게 일본의 금리가 상당히 올라갈 시기고, 미국의 이 트럼프가 대선을 할 시기다. 그래서 제가 AI한테 이것저것 물어봤습니다. 이게 만약에 트럼프가 장기 집권을 하려면 어떤 시나리오가 있느냐. 근데 이 AI는 그 답을 못 찾더라고요. 장기 집권 할 수 없다. 이게 이 자산가들이 장기 집권을 하면 이 자산가들이 이 자산이 폭락하기 때문에 뭐 내란이나 이런 걸로 장악할 수가 없다. 이런 식으로 나오더라고요. 이 자산가들의 힘에 의해서 이 반대를 할 것이다. 폭락하니까. 근데 제가 그래서 물어봤습니다. 만약에 엔캐리 이 일본 자금이 이 트럼프와 만약에 어떤 딜이 있었고 일제히 엔캐리 자금이 빠졌을 때 이 장기 집권과 연관된 시나리오가 있는지 물어봤습니다. 그랬더니 이렇게 나오더라고요. 이 엔캐리 자금이 갑자기 일본이 만약에 트럼프가 그래 네 군사하게 해줄게, 뭐 핵하게 해줄게, 대신에 이걸 해줘. 만약에
너희 자본을 다 가져가라. 그러면 어떤 현상이 나냐면 주식과 채권 금리는 엄청나게 오르고, 이 채권 금리가 올라간다는 건 서민들의 모기지론이 박살이 난다는 거죠. 그러니까 빚져서 집 사거나 차 산 사람들이 그 이자 부담이 엄청나게 된다는 겁니다. 그러면 연쇄 부도가 날 수도 있어요. 서민들은 집을 쫓겨날 수 있고, 그리고 자산이 반토막 난다는 거죠. 주식에 빚내거나 자신의 재산을 넣었던 모든 이 연기금이나 이런 것들이 피해를 보게 된다는 거죠. 그러면 이 자산, 이 트럼프가 내란을 시도할 때 반대했을 그 자산가들이 이미 엔캐리 자금으로 자산이 붕괴됐기 때문에 이 힘이 없으므로 트럼프를 제재할 그게 안 된다고 합니다. 그리고 이 자산이 붕괴되면 실직자가 늘어나고 부도하는 회사가 늘어날수록 미국은 소요 사태가 일어날 확률이 높습니다. 예, 우리나라 이거는 아는 사실이겠지만 우리나라는 데모를 해도 그렇게 폭력적이지 않아요. 뭐 물론 조금 폭력일 수도 있겠지만 이 폭력이 정부와의 폭력으로 끝나는 거지, 이것은 막 다른 서민들을 약탈하고 이러진 않습니다. 근데 미국은 달라요. 미국은 데모를 하면 주위의 모든 상장들을 다 약탈을 해버립니다. 그래서 이 소요 사태가 아주 크거든요. 만약에 이게 엔캐리 자금이 청산이 되고 이게 주식이 반토막이 나고 채권 금리가 오르게 되면 엄청난 소요 사태가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. 그러면 이게 트럼프가 이 비상계엄 같은 이런 진압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는 거죠. 그러면 이 정권을 계속 유지하고, 이 군사계엄 소요 사태를 막기 위해서 내가 이걸 해야 된다라는 명분이 생기는 거죠. 그러면 대선을 치를 수 없고, 이미 그 소요 사태가 만약에 크게 일어나게 된다면 트럼프가 이 군사를 잡고 장기 집권하고 이 아이스를 더 대대적으로 만들어서 인종 청소 같은 것을 시행하면서 장기 집권을 노릴 수 있다. AI도 인정하더라고요. 그게 제가 지금 생각하는 음모론입니다. 이건 영화 같은 거죠. 근데 이게 꼭 그렇지만 아닌 게 뭔가 좀 아구가 맞아간다는 생각이 듭니다. 트럼프는 왜 저렇게 막 할까? 그리고 왜 자기를 왕이라고 하지? 이미 반감을 살 걸 알면서도 뭔가 계획이 있지 않을까? 그 계획이 일본하고 연관돼 있지 않을까? 일본은 이 참을 수 있는 여우입니다. 참을성이 있는 여우. 그 많은 유동성을 30년간 푸는 동안 이 왜 일본 숫자 귀족들은 현금화하지 않았을까? 이들은 뭔가 이 자본주의의 허점을 알고 있지 않았을까? 이것을 안 트럼프가 딜을 하고 일본에게 군대를 만들 수 있는 나라로 인정하고 핵무기를 인정하고 뭔가 있지 않을까? 있을 수 있지 않을까? 그렇게 되면 자신은 장기 집권 엔캐리 자금으로 소요 사태가 일어나고 이것을 이용해서 트럼프는 장기 집권을 할 수 있지 않을까? 이런 음모론적 생각을 했습니다. 근데 이 시점에서 문제는 우리나라예요. 만약에 제가 음모론이 이게 만약에 아니길 바라는데 이게 맞다면 지금 한국이 지금 주식이 막 올라가서 좋아 보이죠. 근데 이게 지금 채권 금리도 같이 오른다는 악점이 있습니다. 이게 채권이 이게 흔들리게 되면 모든 게 지금 안 좋거든요. 근데 지금 채권이 흔들리기 때문에 이
채권 세계 채권 지수라고 이 WGBI에 가입하려고 합니다. 이 시기에 제가 생각하는 이 일본이 금리를 올리고 있을 이 시기에 WGBI에 가입한다. 이 WGBI는 이 강대국들이 모여 있는 채권을 하는 그 협회인데, 이 WGBI의 큰 손이 일본입니다. 이때까지 풀어놓은 유동성으로 이 WGBI 이쪽에 큰 손은 일본이거든요. 일본이 우리나라 채권을 유동성으로 사준다. 이것은 제가 AI한테 물어보니까, 만약에 일본이 거대 자금으로 우리 채권을 잡고 있으면 어떤 나쁜 현상이 있을 수 있냐 물어보니, 만약에 일본이 그 채권을 들고 있을 때 이 엔캐리 청산을 만약에 했을 경우에 이 엔캐리 생산돼서 미국이 어떻게 된 걸 본 우리나라 정부가 이 WGBI에 들어가 있는 이 채권을 만약에 일본이 많이 가지고 있다면 이 함부로 할 수 있었을까요? 할 수 있을까요? 일본한테? 제가 볼 때는 경제적으로 종속된다고 봅니다. 미국에 만약에 이런 현상을 보면 이 지금 WGBI에 이 일본의 자금이 우리 채권이 막 묶이게 된다면 금리는 낮출 순 있지만 높일 순 없게 됩니다. 그러면 만약에 경기가 안 좋아서 금리를 낮추는 건 되는데, 인플레이션이 발생해서 서민들이 힘들어질 때 금리를 올릴 수 있는 조건이 안 돼요. 왜냐, 금리를 올린다 그러면 일본에서 니 그 금리 올리면 내 채권 다 팔아버릴 거야 라는 압박을 준다면 쉽게 올릴 수 없습니다. 이게 바로 일본에 종속된다는 뜻이죠. 현 정부는 지금의 이 대통령제의 폐해는 기간이 짧다는 겁니다. 짧은 기간에 자기가 좋은 성과를 내야 되는 건데, 지지율을 평가받아야 되는 건데, 이 짧은 시간에 이 유동성을 파괴하는, 일본의 이 유동성을 파괴하는 정책을 낼 수 있을까요? 그러면 이 정치까지 일본 손아귀에 놀아난다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일본은 정말 무서운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. 일단 이게 음모론이길 바라는데, 저는 생각에 지금 WGBI에 가입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. 뭔가 이상합니다. 일본 금리가 지금 오르고 있는 이 시기에 뭔가 알 수 없는 일이 벌어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. 일단 이거는 영화 같은 음모론이기 때문에 믿지 마시고, 그래도 돌다리도 두들겨 가자고. 일단 지금 채권 지수가 안 좋다고 WGBI에 가입하자고 하는 이거는 좀 막았으면 좋겠습니다. 2030년까지만이라도 놓쳤으면 좋겠습니다. 이건 제 생각입니다. 이상입니다.